안녕하세요, 빅원입니다. 자, 오늘은 프리리그 시크릿팁 이제 약간 번외편인데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 싱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프리리그에 있어서 이 싱커 뭐 무게, 모양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절대적이에요. 프리리그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내가 어떤 사용 목적에 맞게끔 싱커의 무게를 적절하게, 그리고 모양도 적절하게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그런 이제 싱커의 모양이나 무게를 선택을 한다면 프리리그의 또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싱커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보죠. 자, 우선은 싱커의 모양부터 한번 보시죠. 일단 그 모양 같은 경우에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완전한 스틱 형태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방울 형태, 그리고 물방울과 스틱의 약간 중간적인 형태, 그런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크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개를 좀 갖고 나와 봤는데요. 요게 이제 대표적인 정말 스틱이죠. 스틱 형태.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일정합니다. 스틱 모양이에요.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아시는 이런 그 물방울 모양. 요건 이제 생긴 게 마치 이렇게 수류탄처럼 생겼죠. 뭐 요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의 약간 중간 형태. 요것도 그 스틱까지는 또 아니고, 그렇다고 물방울도 아니고, 그죠? 약간 중간적인 형태. 이런 거, 이런 모양. 요것도 역시 생긴 거는 약간 수류탄 같이 생겼죠. 자, 일단은 뭐 이게 어떤 그 세부적인 디테일한 모양이냐 그런 걸 떠나서 3가지가 아주 크기에 3가지가 모양이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3가지 형태에 따라서 프리리그를 쓸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아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은 이런 이제 스틱 형태부터 한번 알아보면, 이 스틱 형태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 회피 능력이 이 3가지 중에서는 가장 뛰어납니다. 그냥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수초라든지 뭐 밑걸림이 좀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장애물에 좀 회피를 하고 좀 밑걸림이 좀 그나마 덜한 부분에서는 얘가 가장 유리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장점이 웜과 싱커의 어떤 이격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도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약간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비거리적인 부분에서 이 무게 배분이 그냥 다 균일하기 때문에요, 앞쪽으로 날아가는 그런 어떤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조금은 덜한 부분은 좀 있어요. 아무래도 그냥 일자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바닥에 착수를 했을 때, 바닥에 착수를 하고 드래깅을 위주로 내가 프리리그를 운용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무게 비중이 일정하기 때문에 바닥을 잇는 그런 부분에서 바닥에 착 깔아앉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런 이제 물방울 형태, 뭐 작은 수류탄 형태, 요런 건데요. 일단은 요런 형태는 프리리그에서는 좀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얘는 너무 극단적입니다. 일단 모양도 너무 동그랗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리그에 갖는 가장 큰 장점인 웜과 싱커의 어떤 이격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더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웜과 싱커가 같이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처럼 만약에 긴 경우에는 웜에서 이렇게, 그죠? 기역자가 되죠. 그래서 얘가 빨리 이렇게 먼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물방울 형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같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웜하고. 그래서 보통은 사실은 물방울 형태 요거는 다운샷이죠. 다운샷에서 어떤 바닥에 고정을 시키면서 웜을 움직일 수 있는 이 단차, 그런 형태로 많이 쓰잖아요. 얘는 다운샷 형태로 무게 비중이 하단에 완전히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이 바닥을 딱 이렇게 찍는, 그리고 바닥을 드래깅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양이 조금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프리리그에서는 좀 이런 그 물방울 형태의 싱커는 좀 되도록 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형태의 모양은 바로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스틱은 스틱인데 여기 보시면은 하단이 좀 둥그렇고 위에가 점점 이렇게 얇게 되어 있죠. 밑에가 좀 두껍고요. 그러면서 길이는 적당히 좀 나오는 이런 형태. 아니면 다른 모양으로 이런 마치 무슨 야구 방망이처럼, 그죠? 이 앞에가 조금 더 무게 비중이 몰려 있고 뒤에가 조금 얇은 뭐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의 모양이 어떤 폴링의 이격적인 부분이나 비거리, 그 다음에 바닥을 읽었을 때 어떤 바닥에 착 가라앉으면서 감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가장 좀 이상적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싱커의 모양, 뭐 같은 무게라고 봤을 때 이 싱커의 모양을 한번 뭐 종류별로 한 번씩 사보세요. 싱커 뭐 그렇게 비싸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그 캐스팅을 해보면서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게 폴링이 좀 잘 되는지, 또 어떤 게 바닥 감도에서 좀 유리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내가 정확히 알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필드의 어떤 환경, 수초가 있다, 내지는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단순히 오픈워터다, 이런 환경에 맞춰서 이제 쓰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무게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양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무게입니다. 무게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보통 보통 한 4분의 1온스 7g 정도부터 2분의 1온스까지 해서 한 14g까지 7, 10, 14 보통 이 정도를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 무게를 보통은 어떤 기준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프리리그를 쓸 때 선택을 하시나요? 뭐 예를 들어 예민하면은 7g, 그리고 조금 내가 비거리를 내고 싶다 그러면 14g, 그리고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노멀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8분의 3온스 뭐 이렇게 선택을 하시나요? 저는 좀 기준이 다릅니다. 제가 무게를 선택하는 기준은 일단 첫 번째는 철저하게 폴링과 이 웜의 액션에 있어요. 저는 그 기준이 일단 무조건 첫 번째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한여름에, 그리고 또 폴링 바이트, 좀 늦은 폴링을 내가 유도하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는 웜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싱커의 무게를 기본적으로 10g을 쓰다가 7g으로 내려서 씁니다. 그럼 7g으로 내려서 쓰면 웜과 싱커가 이격되면서 폴링 되는 속도가 달라져요. 뭐 그건 당연하죠. 무게가 가벼우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목적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신경을 쓰는 것이 바로 수심이에요. 수심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무게를 또 다르게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g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바람이 많이 분다거나 아니면 여기는 지금 수심이 너무 깊어 라고 한다면 2분의 1온스로 올려서 사용을 해요. 특히나 수심. 그 외에는 2분의 1온스를 되도록 좀 잘 사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2분의 1온스 같은 경우에는 싱커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 폴링되고 이격되면서 폴링이 되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물론 바닥에 찍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깊은 수심에서는 좀 유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수심이 깊지 않은 한 1, 2m 내외권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폴링이 너무 빨라요. 또 프리리그의 가장 핵심적인 이 이격되면서의 프리폴링,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2분의 1온스는 아무래도 바닥에 밑걸림이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무거우니까. 그래서 바닥에 걸려서 웜과 싱커가 이격되면서 빠져나올 때에 그 어떤 리액션 바이트, 그죠? 밑걸림에서 탁 하고 이렇게 분리되는 리액션 바이트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도 좀 불리한 점이 있어요. 싱커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밑걸림이 좀 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들 싱커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비거리를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8분의 3보다 조금 더 멀리 날리고 싶으면 2분의 1, 아니면 심지어 4분의 3온스
8분의 5온스 막 이렇게. 근데 이 무게는 비거리하고 당연히 연관이 있지만 이 폴링 액션 그리고 밑걸림 그리고 그걸 탈출할 때의 이격되면서의 어떤 리액션 바이트 이런 걸 위주로 먼저 생각을 하고 비거리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 다음 순위로 미루는 것이 더 프리리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바이트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더 올라갑니다. 자, 물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2분의 1온스나 이런 무거운 걸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쓰기는 쓰되, 물론 지금처럼 오픈워터 뭐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수위가 거의 한 30%대 뭐 이렇게 정말 낮은 수위에서는 물속에 있는 지형 지물을 내가 탐색을 해야 되죠. 그럴 경우에는 정말 비거리가 필수적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형태에서는. 여기는 지금 커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바닥을 정말 탐지하고 할 때는 비거리가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바닥 감도를 느끼기에도 당연히 무거운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특수한 상황에서 그렇게 쓰는 거지 그게 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점을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프리리그를 운영하신다면 또 그 프리리그를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더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재질 뭐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전에는 납싱커나 뭐 황동싱커나 뭐 이런 형태를 많이 썼었어요. 특히 납싱커 많이 썼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한 4, 5년 정도부터 텅스텐 싱커가 굉장히 유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텅스텐 싱커를 많이 쓰는데 텅스텐 싱커 아주 장점이 많죠. 일단 첫 번째, 환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납싱커는 아무래도 환경 오염이 좀 있잖아요. 텅스텐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환경 오염이 덜하죠. 그래서 이제 쓰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바닥 감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텅스텐 싱커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감도적인 측면에서 납싱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 뭐 좀 과장을 해서 10만 원짜리 로드가 거의 뭐 4, 50만 원짜리 이 로드 수준으로 바뀌는 그런 마법을 일으켜요. 그만큼 텅스텐 싱커의 감도는 정말 탁월해요. 그래서 최근도 아니죠.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텅스텐 싱커로 이제 어느 정도는 다 대체가 되고 전환이 됐습니다. 오히려 지금 납싱커를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거의 없어요, 요즘은.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이 텅스텐 싱커가 수급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8분의 3온스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전에는 정말 뭐 한 1,100원 개당, 그리고 뭐 벌크로 된 거 이런 거 하면 조금 더 그래도 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인데 요즘은 뭐 한 2,500원, 3,000원대가 그냥 나와요, 개당.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가격이 참 너무 좀 많이 올라간 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힘들긴 한데, 낚시를 하는 입장에서, 그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도, 비거리 뭐 이런 부분에서 너무 좋다 보니까 또 텅스텐 싱커를 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을 드리면, 약간 내가 뭐 바닥을 좀 탐지를 하거나, 그죠? 바닥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처음 간 필드라든지, 이렇게 내가 좀 필드의 환경을 잘 모른다. 그럴 경우에는 텅스텐 싱커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 바닥, 수심, 뭐 이런 이제 정보를 좀 취합을 하고, 예를 들면은 뭐 납싱커보다 텅스텐 싱커가 감도가 좋은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납싱커가 뭐 돌바닥이 안 느껴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간 이런 필드나 뭐 내가 잘 모르는 그런 필드에서는 텅스텐 싱커로 먼저 좀 세밀하게 탐색을 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바닥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조금 그 감이 왔다 라고 할 경우에는 뭐 납싱커를 바꿔서 뭐 그렇게 이제 또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별히 텅스텐 싱커로 인해서 바이트가 더 들어온다? 물론 뭐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면 부피도 작고 같은 무게 대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폴링 속도라든지 이런 것도 납싱커와 텅스텐 싱커가 좀 차이가 있기는 해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그 차이가 뭐 이 감도만큼 차이가 벌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섞어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뭐 텅스텐 싱커가 예전처럼 좀 가격이 저렴하다면 뭐
얼마든지 쓰시면 되는데, 요즘은 가격도 가격인데 중요한 거는 없어. 네. 이건 뭐 살려고 해도 특히 8분의 3온스 같은 거는 인기가 좋잖아요. 없어. 네, 다 품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제 또 텅스텐 싱커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납싱커를 쓰게 되면은 또 못 써요. 이게 감도가 한번 좋은 거를 써버릇하면 또 감도가 떨어지는 걸 쓰라고 하면 또 못 쓰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오늘 말씀드렸던 싱커의 모양에 따른 차이점, 그리고 무게의 어떤 역할들, 그리고 이제 텅스텐 싱커와 납싱커의 어떤 차이점, 뭐 이런 부분들 한번 번외편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시크릿 팁 다음 영상 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빅원이었습니다.